오늘 할 거는 뭐냐면 이제 지수 함수에 대해서 보자는 거야. 이 전까지는 지수, 로그 이런 애들에 대해서 얘네가 뭐다라는 걸 배워왔고 이제부터는 그걸로 표현된 애들, 표현된 함수에 대해서 얘네가 뭔지에 대해서 하나씩 봐보자는 거야.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준비학습이라고 해서 있는 거 좀 계산 몇 개 좀 해보자. 자, 81이라는 거는 3의 4제곱이지. 그러니까 3의 4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걔를 4분의 1제곱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수 거듭제곱 표현되는 애를 또 거듭제곱 해주면 지수끼리 곱해진다라고 했었지. 다들 기억나지? 그러니까 얘는 3이다 라고 다들 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자, 두 번째로 아유 왜 이렇게 좁지? 노트북 넘어가는 거 아니겠지? 두 번째로 로그에서 더하기가 있으면은 우리는 진수끼리 곱한다고 했어. 단 언제? 밑이 같을 때. 그래서 로그 2의 10이랑 로그 2의 5분의 1을 곱하면 진수끼리 곱하니까 2네. 그래서 얘는 로그 2의 2라서 1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어? 이해되지? 자, 준비학습인데 3번 문제를 보니까 역함수를 구하래. 우리 역함수 다들 어떻게 구했지? 기억나? 뭐랑 뭐를 자리를 바꿨었지? 그치? x하고 y들 자리를 바꿨었지. 기억나?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역함수랑 관련이 될 거야. 이제 앞으로 배워나가면은. 그래서 그 역함수의 성질들이 다양하게 있었지. 그 성질들을 그대로 따라가서 그게 응용된 무엇인가를 하게 될 거야. 이해가 되지? 그래서 역함수에 대해서 조금만 정리를 해보자. 자, 역함수란 게 있으면 자, 첫 번째로 역함수 하면은 같이 알아야 될 게 있었어. 그게 뭐였을까? 일단 역함수가 존재하는지부터 좀 알아야 되겠지. 맞아?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떤 경우에만 존재했어? 언제였지? 그치. 명현이가 얘기한 것 같이 1대1 대응이었어. 기억나? 자, 그럼 1대1 대응이라고 하면 우리가 1대1 함수도 있었고 1대1 대응도 있었는데 1대1 대응하고 1대1 함수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였을까? 뭐랑 뭐가 같을 때였어. 그게 뭐였을까? 기억나니? 1학년 때 배우지 않았어? 정의역하고 치역? 좀 비슷한 얘기인데 치역하고 우리는 공역이 같을 때만 우리는 1대1 대응이다 라고 했었어. 기억나지?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치역하고 공역이 같을 때 다시 해서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라는 게 존재한다 라고 했었어. 기억나지?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떤 거랑 연계가 될 거냐면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다 라는 어떤 개념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너네한테 다가올 거 알겠지?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1대1 대응해야 되고 다시 얘기하면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는 얘가 증가함수거나 또는 감소함수라는 거구나 라고 기억을 받아들이면서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역함수 하면 자주 쓰이던 개념이야. 뭐가 있었을까? 그래프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 무슨 대칭 이런 거 있었지. 기억나? 그래서 y는 x 대칭이다 라는 성질이 있었던 거 기억나? 그러면 얘는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지금 나중이라는 얘기는 진짜 나중이야. 수원은 아니고 수원? 우리가 수원에서 다시 얘기를 해줄 거 알겠지? 로그 함수, 지수 함수 다 배우고 나서 얘네가 이렇게 나올 거 알겠지?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한번 할 거니까 y는 x 대칭은 뭐랑 결국엔 연계가 되냐면 역함수와의 교점이랑 너네한테 연계가 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교점에 대한 뭔가 문제가 나왔다. 뭔가를 물어본다. 그러면은 y는 x 대칭을 이용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 그리고 y는 x라는 성질에서부터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역함수를 어떻게 구한다? y하고 x의 자리를 바꾼다. 기억나지? 됐지? 자, 세 번째로 이제 많이 나오는 건 이거는 배우긴 했을 텐데 좀 생소할 거야. 자주 쓰진 않았을 거야. 1학년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일단 가정이 f라는 함수의 역함수를 g라고 가정한다면 뭐가 있냐면 f랑 g를 합성하면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온다. 항등함수가 된다. 라고 배웠었지. 기억나? 얘는 지금 당장은 사용 안 할 거고 너네가 수2를 배우기 시작하고 이제 내년에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들한테는 자주 다가올 거 알겠지? 아무튼 이 세 가지의 성질을 역함수에 대해서는 우리는 고려하고 접근한다 라고 기억을 항상 해둬야 돼. 이해가 됐어? 자, 그럼 3번 문제. 얘의 역함수를 구하래. 그럼 무슨 얘기야? 역함수를 직접 구하라는 문제니까 x하고 y하고 자리를 바꾸자고. 됐지? 그럼 얘들 자리를 바꿔보면 x는 2분의 1 y-1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어? 됐지? 근데 우리는 이걸 y에 대해서 정리하는 걸 좋아하잖아. 그치? 그래서 x 플러스 1은 2분의 1 y고 y는 2x 더하기 2다 라고 해주면 되겠지. 이해가 되지? 다들 역함수 어떻게 구하는 건지 조금씩 생각나지? 1학년 때 배운 것처럼?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지수함수가 무엇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고. 자, 그래서 교과서들 보니까 일단 지수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새로 배우는 함수야.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 거는 우리가 배웠던 다항함수, 뭐 이런 애들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거를 응용한 거였잖아. 그치? 근데 이번엔 새로운 함수를 배울 거기 때문에 천천히 그냥 잘 따라오기만 하면은 제가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만 이해해도 돼. 알겠지? 자, 보자. 그래서 생각통이란 걸 보니까 아메바라는 거는 한 번 분열할 때마다 개체수가 2배씩 늘어난대. 다음은 아메바 한 마리가 X번 분열할 때 개체수를 Y라고 해서 표현한 표의 일부래. 자, 그래서 한 번 분열하면 2마리가 되겠지. 한 마리가. 자, 2번 분열하면 2의 제곱이 될 거야. 다시 얘기하면 4마리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3번 분열하면 2의 세제곱이 돼서 8마리. 4번 분열하면 16마리. 5번 분열하면 32마리다라고 해줄 수 있겠지. 됐지? 자, 이걸 보니까 어때?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도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이해가 돼? 근데 커지는 폭이 어때? X는 1밖에 안 커졌는데 Y값은 2, 4, 8, 16 엄청 급격하게 커지지 맞아? 그래가지고 얘를 조금 표로 나타내보면 어떻게 모양이 되냐면 자, 우리가 그리고 싶은 거는 y는 2의 x제곱을 그리고 싶은 거야. 알겠지? 그러면 x에다 0 넣으면 1이지. 우리가 밑이 0이 아닌 모든 숫자는 0 제곱하면 1이었지. 그래가지고 0,1을 지날 거야. 됐지? 그 상태에서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고? 커지는데 어떻게? 급격하게 커질 거라고. 이해해야 돼? 됐어? 자, 그리고 이제 x를 음수로 넣어보자. 우리가 지수가 음수도 넣을 수 있다는 걸 이제 배웠잖아. 그치? 그러면 지수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됐냐면 역수를 취해줬었지. 됐어?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4분의 1, 마이너스 세제곱은 8분의 1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형태겠지. 맞아? 근데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지수가 실수 전체도 확장이 되면서 어떤 조건이 붙어? 밑이 0보다 큰 애들에 대해서만 보자고 했었지. 기억나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2의 루트 3제곱 이런 거는 다루지 않는다라고 했었어. 기억나지?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서도 이 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얘를 우리는 0보다 큰 애들만 다룰 거야, 알겠지? 그럼 0보다 큰 애들만 다루면 얘를 아무리 거듭 제곱해봤자 0보다 작아질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이해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떤 얘기도 했었냐면 A가 0보다 크대. 그럼 얘를 어떤 실수에 대해서 아무리 거듭 제곱을 해도 0보다 크다라고 했었지. 우리가 지수 시간에 이거 배웠었지. 인 것처럼 얘도 아무리 마이너스 x로 거듭 제곱을 해봤자 음수로 거듭 제곱해봤자 0보다 클 거라고. 단 값은 어떻게 된다고? 점점 작아지잖아.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점점 작아지긴 작아지는데 0보다 큰 애가 될 거라고. 이해가 돼?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유리함수 1학년 때 배웠었지? 그런 애들 보면 이렇게 걔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걔 값이 되진 않고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지? 혹시 채팅으로 쳐줘야 돼? 그 값에 가까워진다. 가까워지는 선. 여기서 얘기하면 점점 x축에, 그치? 점근선이라고 불렀었지. 그래서 우리는 지수함수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오냐면 점근선이라는 게 들어올 거 알겠지? 그리고 점근선이라는 건 너네한테 힌트를 주는 용도가 될 거야. 어떤 거를 계산을 하든 다가가든 문제를 해결하든 이해해야 돼.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여기 있는데 보면은 자, 일반적으로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할 거야. 왜냐, 1의 거듭제곱은 1이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신경을 안 쓰지.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렇게 나타내면 얘를 지수함수다 라고 이제부터 표현을 하자고. 이해돼? 그때 조건은 우리가 지수가 실수기 때문에 당연히 밑은 0보다 커야 된다라고. 이해해야 돼? 그리고 밑이 1일 때는 자, 이거는 헷갈리면 안 돼. 밑이 1일 때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다루는 거지. y는 a의 x제곱이다 라고 표현된 식에서 a가 1인지 아닌지는 꼭 구별을 해줘야 돼. 이해가 돼? 의미는 없어. a가 1이면 그냥 계속 1이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나왔다고 해보자. 근데 y는 a의 x제곱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래. 근데 a에 대해서 별 표현은 없어. 그러면은 a가 1일 때도 같이 생각은 해줘야 된다는 거야, 반드시.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 a가 0보다 큰 거는 당연한 거야. 우리가 실수로 지수를 잡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우리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a가 1이 아니라는 거는 여기서는 써져 있지만 일반적인 문제에서 만났을 때는 같이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한 것처럼 a가 1보다 클 때는 어때?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모양이었지. 됐어? a가 1보다 크면 거듭 제곱하면 아무튼 1보다는 더 큰 계속 커진 애가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되지? 근데 1보다 작다라면 값이 어떻게 되겠어? 점점 작아지겠지. 0.1의 제곱은 0.01이 되고 0.01의 제곱은 0.00001이 되듯이 이해가 되지. 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꼭 증가하는 모양만 있는 게 아니고 감소하는 모양도 있을 거라고 이해해야 되지.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한다면 자, 지수함수라는 거는 자,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모양이 있을 거야. 언제? A 다시 해서 밑이 1보다 클 때. 됐지? 자, 근데 이렇게 감소하는 모양도 있을 거라고. 얘는 언제? 밑이 1보다
작을 때. 이해해야 돼? 점점 작아지니까. 근데 우리가 밑조건에 뭘 들었어? 0보단 크다는 걸 들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해해야 됐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도 있다라고. 언제? 1일 때. 이해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밑이 미지수로 나와 있을 때는 걔가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1일 때 꼭 같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해줘야 돼. 됐어? 그리고 0이 아닌 어떤 미지수든지 어떤 숫자든지 간에 0 제곱하면 1이라고 했지.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여기 0,1을 지나겠지. 이해해야 돼? 자, 그래서 이거가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보자. 자, 다음 지수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래. 그려보니까 얘는 3이 미치네. 그러면은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모양이겠네. 아까처럼. 그래서 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 이해되지? 자, 이번에는 3분의 1이네. 그럼 3분의 1 같은 경우에는 0하고 1 사이지. 그렇기 때문에 감소하는 모양이겠구나.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다들 생각해 줄 수 있겠지. 이해해야 돼.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지수함수의 성질을 나타낸 거야. 그래서 하나씩 같이 봐보자. 보니까 우리가 일단 정의역은 실수 전체지, 지수함수에서는 x가 지수에 들어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x에 실수 아무거나 다 넣어도 된다고 했었지. 양수든 음수든 0이든. 그러니까 실수 전체로 가겠지. 단 그렇게 만들어진 a의 x제곱은 항상 0보다 크다 라는 거 이해가 되지. 됐어. 자, 두 번째로 a가 1보다 클 때 보니까 지금 위에 있는 이 상황이네. 보니까 그래프가 어때? 점점 잠깐만. 아, 물을 안 마셨더니 목이 마른다. 자, 그래프를 보니까 어때? 점점 위로 증가하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이 얘기가 되겠지.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이해되지? 자, 두 번째로 우리가 0과 1 사이일 때는 점점 감소하는 모양이었지. 그래서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감소한다 라고 하면 되겠어. 자,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표현을 했었어.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라는 성질을 가진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증가함수다. 그랬던 거 기억나? 그치? 자, 그리고 x값이 증가해도 y값이 감소하면 반대로 이런 애는 감소함수다 라고 했던 거 다들 기억나지? 됐지? 자, 그거에 대한 얘기가 얘인 거야. 왼쪽에. 자, 왼쪽에 있는 거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보자. 우리가 x1하고 x2라는 게 이런 관계를 성립한데, 다시 얘기하면 x2가 x1보다 크대. 그러면 증가함수라는 거는 무슨 얘기야? 얘를 집어넣었을 때 x2를 넣었을 때가 x1을 넣었을 때보다 더 크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증가함수일 때는 이거를 만족한다 라고 해주면 되겠어. 이해해야 돼. 반대로 이번에는 x2가 x1보다 큰데 집어넣었더니 반대가 됐대. 그럼 무슨 얘기야? 더 큰 값을 넣었더니 작아졌다는 거겠지. 그럼 그런 함수는 우리는 감소 함수다라고 부르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나타내는 거는 얘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 이해돼? 그래서 만약에
얘만 나와 있어, 문제. 그럼 우리는 당연히 밑이 1보다 크다는 얘기겠구나 라는 거를 인식하면 되겠지. 이해해야 돼? 반대로 이걸 만족한대. 어떤 지수 함수가 모든 실수 x1, x2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대. 그러면은 밑이 0하고 1 사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이해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1학년 때 증가감소 함수를 아예 표현을 했었어. 그래서 그걸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두껍지? 자, 증가함수라는 거는 x값이 커질수록 y값도 커진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렇게 쓸게. x1이 x2보다 크다라고 하자. 됐어? 그러면 얘를 넣은 함수도 x1을 넣었을 때가 x2를 넣었을 때보다 더 크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다라고 해주면 되겠어? 그럼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이 써져 있으면 증가함수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이해되지? 자, 두 번째로 감소함수는 우리가 1학년 때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마찬가지로 x1이 x2보다 큰데 각각 집어넣었더니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 라고 하면 감소함수였지. 다들 기억나? 됐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자, 보자.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문제 이제 밑에를 봤더니 참고라고 해서 이 표현이 있어. 그래서 핵심 표현이 뭐냐? 대칭이 돼. 자, 우리는 새로운 함수를 배웠어. 그러면은 뭐를 하겠어? 또 대칭하고 평행이동 열심히 하겠지. 그치? 그래서 지수함수에서도 뭐가 자주 할 거냐면 대칭과 관련된 또는 평행이동과 관련된 무엇인가를 너네가 자주 하게 될 거야. 이해가 되지? 자,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 자, 우리가 대칭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대칭하면 크게 너네가 배운 게 네 가지가 있었어. 기억나? 첫 번째로는 Y축 대칭이라고 있었지. 됐어? 그럼 Y축 대칭은 무슨 말이야? X값이 반대가 됐다는 거겠지. 원래 F2였던 애가 F-2가 됐다는 거지. 맞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Y는 fx라는 거를 y축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y는 x 대신 마이너스 x 집어넣어 주자 라고 했던 거 다들 1학년 때 기억나지? 이거 지금 막 새로 그래프 그려서 막 이렇게 표현은 안 해줘도 괜찮지? 자, 두 번째로 y축 대칭 말고 x축 대칭이 있었어. 그럼 얘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축이 있으면 위에 있던 애가 아래로 갔단 거지. 맞아? 다시 얘기하면 y 값들이 다 반대가 됐단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쓰면 되겠지. y 값들이 반대가 된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표현보다는 y는 뭐라고 써주는 걸 좋아하잖아. 그치? 그래서 y는 마이너스 fx다 라고 쓰면은 원래 y는 fx를 가지고 x축 대칭을 했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이해되지? 자, 3번은 또 뭐가 있었냐면 원점 대칭이란 것도 있었지. 자, 원점 대칭은 쉽게 생각하면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한 거지. 또는 뭐 y축 대칭하고 x축 대칭한 거지. 맞아? 그래서 얘네 둘을 합쳐서 써주면 됐었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됐냐면 이렇게 됐던 거 다들 기억나지? 그치? 자, 네 번째로 우리 많이 썼던 거.
y는 x 대칭이 있었지. 됐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하자? x하고 y를 자리를 바꿔주자. 그치? 응. x하고 y 자리 바꿔주면 됐지. 그래서 y 대신에 x 써주고 x 대신에 y를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고 했었어. 그치?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다들 기억을 해둬야 돼. 알겠지? 그래서 얘네에 맞춰서 이렇게 된다 라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제 선생님이랑 조금 더 배워서 나중에 필요해지면 어떤 것도 알려줄 거냐면 점대칭, 선대칭이라는 개념이 또 있어. 그거에 대해서 한꺼번에 쭉 정리를 해줄게.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그때 같이 하자고. 알겠지? 자, 그러면은 지금 참고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얘랑 y축 대칭이래. 보자고. 자, 우리가 fx를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a의 x제곱이라고 하자. 됐어? 자, 그러면은 f 마이너스 x를 한 게 y축 대칭이지, 맞아?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x를 넣어보니까 a의 마이너스 x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랑 얘는 y축 대칭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치? 다시 얘기하면 얘랑 그러면 우리가 얘를 방금 했어. 보니까 이해했지. 자, y는 3의 x제곱이다. y는 3분의 1의 x제곱. 보면 어때? 3하고 3분의 1은 서로 역수관계지. 그러니까 얘네 둘은 서로 무슨 관계다? y축 대칭이다. 이해돼? 모양을 봤을 때도 얼추 그렇게 보이잖아. 물론 내가 내 손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컴퓨터가 그리면 대칭이란 게 딱 보일 거야. 이해가 되지? 응? 자, 그래가지고 이제 좀 밑에를 봐보자. 자, 우리 이거 1학년 때 하던 건데 이거 기억나? y는 fx x 대신에 x-a를 넣고 y 대신에 y-b를 넣은 거지. 그걸 표현하다 보니까 y는 fx-a 더하기 b 라는 애는 다시 얘기하면 y는 fx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1학년 때 다들 배웠었지? 기억나지? 자, 그렇다면 보자. 문제 2번을 그릴 건데, 자, 우리가 그리기 위해서는 뭔가 딱 기준점 같은 거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지. 맞아? 그래서 1차 함수에서는 뭐를 했냐면, 예를 들면 이런 애가 있어. 그럼 얘는 반드시 2,1이라는 점을 지난다는 거지. 맞아? 그러면 2,1을 찍어 놓고 기울기가 양수기 때문에 증가하는 식으로 우리가 그렸잖아? 기억나지? 마찬가지로 여기가 제곱이 있어. 그럼 얘는 꼭지점이 2,1이란 거지. 그럼 2,1을 찍고 아래쪽으로 뾰족하게 이차함수를 그렸었지. 기억나? 그것처럼 지수함수도 어떤 기준점을 하나 만들 거야. 그 기준점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채팅으로 한 번씩 쳐줄래? 기준점을 뭐로 하면 좋을지? 0,1을 하면 좋겠어. 왜냐하면 우리는 밑이 뭐든지 간에 반드시 0,1을 지난다는 거는 아까 했으니까. 이해가 되지? 자, 그래가지고 얘도 기준점을 잡을 거야. 보니까 0,1이 x축으로 1,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지났대. 그러니까 얘는 1, 마이너스 1을 지나겠구나 라고 기준을 잡으면 되겠지. 그래서
1,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지나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 됐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림이 이상하지만 이렇게 대충 생겼겠구나 생각해주면 되겠지. 됐어? 그리고 점근선은 원래 x축이었는데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내렸으니까 점근선도 y는 마이너스 2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이해되지? 자, 두 번째로 보자. y는 얘는 기본 베이스가 y는 2의 x제곱을 변형한 거겠지. 근데 보니까 이 y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 그럼 y 앞에 마이너스 붙은 건 뭐라고? x축 대칭이라고. 그럼 얘는 원래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얘를 x축으로 대칭하니까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기준점 원래 0,1이었던 애가 0, 마이너스 1이 됐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이해되지? 자, 세 번째로 이렇게 문제를 보니까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재.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최대 최소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한번 쭉 정리를 해줬었지. 맞아?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래프로 좀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러면 그래프로 생각해보면 얘는 y는 3의 x제곱을 변형한 거겠지. 맞아? 그러면은 그래프를 얼추 그려보면 원래 점근선이 x축이었는데 이만큼 올리고 평행이동 1만큼 시켰으니까 얼추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겼겠구나 라는 거 다들 알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얘 점근선은 어떻게 된다? y는 2다 라고 그려주면 되겠지. 됐지? 자,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지. 그럼 최소값은 x가 몇일 때야? 마이너스 1일 때겠구나. 최대값은 x가 2일 때겠구나 생각해주면 되겠지. 이해돼? 그래프가 지금 그렇잖아. 이 점이 가장 크고 이 점이 가장 작잖아. 됐지? 자, 그래서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한다면 얘는 2를 넣어주니까 5고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을 넣어주니까 9분의 1에 2 더해서 9분의 19다라고 보여주면 되겠어? 다들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좋은 성질이 하나가 나와 보자. 우리가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할 건데 위에서 보니까 증가함수랑 감소함수래. 지수함수는 맞아? 그럼 얘네는 다시 얘기하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 1대1 대응이라는 얘기겠지. 1대1 대응이든 1대1 함수라고 하자. 좀 조건을 완화해서 라고 해도 되겠어. 다시 얘기하면 1대1 함수는 반드시 증가하거나 반드시 감소만 하는 애야.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1대1이 될 수가 없겠지. 이해해야 돼? 됐어?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1대1 함수는 최대 최소가 어떻게 된다? 지금 방금 그래프를 봤더니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 채팅으로 한번 쳐줄래? 1대1 함수의 최대 최소는 반드시 양 끝에 있어야 된다라고. 그치? 이해해야 되지. 그러면은 우리는 지수함수에서 그래프를 굳이 안 그려봐도 양 끝점을 넣으면 더 큰 애가 최대, 더 작은 애가 최소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 그치? 범위만 넣으면 끝이겠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얘를 기억을 하고 들어가야 돼. 알겠지?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로그 함수도 똑같아. 로그 함수도 지수 함수처럼 계속 증가하는 모양이거나 계속 감소하는 모양이야. 그럼 걔 같은 경우에도 최대 최소는 어디 있어? 양 끝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해가 되지?
마지막으로 문제 4번만 빨리 풀고 끝내자. 5분이라도 일찍 끝내줄게. 알겠지? 자,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하지. 그래서 대소를 비교하려고 봤더니, 자, 7의 4분의 1제곱이네. 앞에 있는 거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49가 7의 제곱이고, 걔를 6분의 1제곱 한 거니까, 이렇게 돼서, 다라고 해주면 되겠어. 이해돼? 자, 그럼 밑을 보자. 밑을 보니까 어때? 밑이 1보다 크지? 그럼 밑이 1보다 크면 무슨 함수다? 증가함수다. 그럼 증가함수에서 y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x값이 더 크다는 얘기겠지. 이해해야 돼?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3분의 1하고 4분의 1 중에 누가 더 커? 3분의 1이 더 크겠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 이해돼? 그래프 자체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자, 두 번째도 얘를 보니까 3분의 1의 세제곱의 세제곱이니까 3분의 1의 9제곱이고 얘는 3분의 1의 제곱의 5제곱이니까 3분의 1의 10제곱이다 라고 다들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아까 한 것 같이 지수가 9보다는 10이 더 크니까 이거냐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알겠지? 왜냐? 밑이 0하고 1 사이지. 그럼 0하고 1 사이일 땐 감소함수라고 했지 아까. 그럼 감소함수는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이 더 작아진다라고. 맞아?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y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x값은 크다는 얘기겠지. 이해돼? 감소함수에선. 그래서 y값 여기 x값이 더 작은 얘가 크다라고 해야 된다고. 이해가 되지? 다 여기까지 대소비교까지 할 수 있겠지? 됐어? 그러면 대소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조건이 일단 있어야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밑이 같아야 돼. 이해해야 돼? 밑이 같을 때만 우리는 대소비교가 지금 당장은 가능한 거야, 알겠지? 밑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는 추후에 나중에 알려줄게. 로그 함수까지 다 하고 그 성질까지 다 하고 추후에 알려줄게. 이해해야 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얘들아 다들 고생 많았고 내일 4교시에 보도록 하자. 알겠지? 다들 고생 많았어.